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재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이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의 주요 범죄의 성격, 그 다음에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그 다음에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 주요 범죄 공모의 소명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주요 사건 관련자의 수사 진행 경과, 이런 것들을 볼 때 혐의 내용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 누굽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영장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까지도 거기에 함께 첨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입니다. 뭐 영장 기각, 영장 전담 판사에 거의 전권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영장을 기각해서 한때 여러 영장 전담 판사 출신들 또는 판사 출신들한테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영장 전담 판사인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명재권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조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영장 기각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꽤 맞춰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아니면 아니 이 송병기 울산부시장 사건이 얼마나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핵심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이걸 기각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본인한테 쏠리는 여러 가지 부담, 그 다음에 그동안 수사의 진전 정도, 그 다음에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 수첩, 이런 내용, 그 관련자 증언,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도저히 기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었지만 역시나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 성격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 사회정책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울산시장, 당시 김기현 씨죠.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기획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 그 사람의 메모인지 업무수첩인지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당내에서는 경쟁 후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하명수사 얘기까지는 거기에 없죠. 하명수사도 있군요. 송병기 부시장이 직접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지방의 소문, 첩보 이런 것들을 제보해서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가공해서 경찰에 내려보냄으로써 상대 후보를 수사하게 하는, 선거 직전에 수사하게 하는 이런 일의 진원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물론 이 당시에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 10월 당시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공무원들과 짜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사회정책비서관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정책비서관이 뭐 담당이죠? 울산 공공의료원, 그러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병원, 이 모병원 문제를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만난 건 확인됐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도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그 업무 수첩에 보면 산재 모병원 좌초되면 좋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그 좌초를 위해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에 열심히 로비를 한 것이다. 그 공무원들과 짜고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킨 것이다. 이런 가설이 성립하고 그것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요 공무원
공무원과 뭐 공모 여부 이 소명이 덜 됐다? 글쎄 덜 됐을까요? 지금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서도 앞뒤가 수미가 상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 됐다. 이걸 핑계로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주요 범죄 성격, 이거는 거의 국기문란성 범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가 총동원돼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경찰 동원하고 청와대 동원하고 행정부처 동원하고, 행정부처 동원했다는 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당시 울산시장인 김기현 씨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고 야인에 불과했던 송철호 변호사를 데려다가 무슨 반구대 암각화 문제하고 물 부족 사태, 그걸 가서 환경장관이 하고 뭐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그 송철호 변호사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준 환경부 장관, 그게 환경부 장관의 개인 의사로 했겠습니까? 그건 기획이라고 볼 텐데. 그럼 환경부 장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입건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엄청난 공무원 범죄의 총체적인 어떤 그 결집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요 범죄의 성격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요 관련자 수사 진행 경과, 그거는 뭐 아마도 그 송철호 현재의 울산시장,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들, 그 다음에 정무수석,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물론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구속 수사함으로써 그런 수사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전체의 그림을 보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구속 수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재원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것은 결국 이 송병기 부시장을 구속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날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염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사회에 영장 전담 판사 이 문제가 항상 불거지고 있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영장 전담 판사, 이 명재원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갑자기 이제 그 판사로 전향을 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된 사람인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검찰은 당연히 반발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2017년 10월 당시에 송병기 씨가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공무원과 공모를 한 것입니다. 공모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민간인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물론 송병기 부시장은 그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모를 했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명재권 판사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의자의 해당 공무원 주요 범죄 공모 소명 정도,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공무원 신분을 보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공무원들과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하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검찰이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건의 영장 문제와 똑같은 그 과정을 밟을 것이다. 아마 보강 수사를 해서 뭐 다른 주요 관련자들의 수사 진행 경과, 이것도 지금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소환 조사해서 보강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재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재청구하면 영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배제하고 다른 2명의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심사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명재권 판사는 제외하고 다른 2사람 중에 1사람이 4사람이 있군요. 그래서 둘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만약에 영장이 또 기각된다 하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심사한 내용은 믿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여러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판사들이나 또는 검사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판사에 따라서 영장이 좀 수월하게 발부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명재권 판사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권력형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율이 낮은 것으로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것이 행여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를 그렇게 우선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을 봐가면서 자 이제 올해 7월 정도면 빠르면 7월 정도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수처의 앞날을 보는 것 아닌가, 공수처의 예고편을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법원 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판결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특히 영장 기각에 대해서 비판할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박근혜 또는 최순실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는 영장을 발부한 사유에 대해서 또 비판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전담판사를 어디 배치하고 그 다음에 법원 내 주요 간부들을 임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거 진출한 사람들이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 뭐 국제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일반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판결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공수처의 예고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수처장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또는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검사들, 수사관 다 뽑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 민변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세월호 특조위 뭐 이런 사람들, 조사위원들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정하는 일들, 수사하는 일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지금 명재권 영장전담판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마도 공수처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또는 범죄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이런 황당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도 법조 출입을 했습니다. 그 법조 출입에서 제가 봐온 법률관, 제가 봐온 검사, 판사관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낀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명재권 영장전담판사와 같은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거악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악의 첫 번째가 바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 권력형 범죄는 그 입구를 잘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입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류의 범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 그 시점에 만약에 그걸 열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권력형 범죄는 영원히 잠재울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공수처법에 있는 독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은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 독소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지 단계부터 그때부터 통보를 하면 그것이 벌써 권력자들 사이에 공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범죄는 아무리 검찰 아니라 특검이 밝히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못 밝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하는 사실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무슨 대책이 있느냐? 우선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4+1 체제를 가동해서 4월 총선 이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수처장을 뽑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한국당과 대한변협회장이 철저하게 저지해야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4월 15일 국민의 뜻이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어차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2명, 이거야 뭐 문재인 대통령 편을 무조건 드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야권 중에 한국당 1명, 이거는 뭐 한국당이니까 뭐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야권 추천 또 1명, 이것은 총선 후에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그거야 뭐 이미 선출되어 있는 사람이고, 근데 1명이 문제죠. 왜 그러냐면 7명 중에 6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1명은 총선 후에 새로운 민의에 따라서 선정이 돼야 한다. 뭐 그건 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한국당과 대한변협회장이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새로이 구성된 국회가 추천한 추천위원회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 물론 4.15 총선 후에 새로운 정치 진영이 구성돼서 공수처를 폐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아니면 공수처가 정말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다면 저는 그 부분도 찬성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 판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